직장 여성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은 상태에서 집에 돌아와 혼자 있을 때 이 허기와 이 공허함이 몰아쳐 오며 배달 음식을 엄청 먹게 된다고 진료실에서 토로를 합니다. 두 커플의 먹는 풍경을 보면 두 사람의 애정의 상태, 앞으로의 관계를 미리 내다볼 수도 있습니다. 셔츠를 수십 명의 여성이 냄새를 맡게 한 뒤에 호감도 선택을 하게 했습니다. 마인드 닥터. 안녕하세요. 마인드 닥터입니다. 지난 시간에 행복의 4가지 요소를 말씀드렸습니다. 여행의 행복 요소가 일상의 행복의 비결이 되는 것이었죠. 이런 방법으로 나를 챙겨 실행을 하며 지금 이 순간 내가 행복한 것이구나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행복한 순간에 대한 구체적인 이미지가 없으면 그 순간이 와도 놓쳐버리게 되니까요. 두 번째 시간에 오늘은 몸이 좋아하는 건강한 습관, 먹거리와 운동에 대해서 또 공부와 글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 몸도 좋아야 진정 행복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몸의 이 식욕과 식탐은 본능적이기에 맛있다는 감각에만 따라 좌우되면 안 되겠죠. 맛있다는 것은 후각, 시각, 미각이 결정하는데 이 감각은 먹거리가 건강한 재료인지까지는 모르니까요. 이 좋은 먹거리를 가려서 먹는 건강한 습관을 가지게 되면 요즘 맛있다는 유행 음식이 대부분 너무 달고 짜며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단당류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자, 무엇을 어떻게 먹는가가 행복에 중요합니다. 건강한 먹거리와 식습관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마인드 닥터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바로 먹는 것의 심리적인 의미입니다. 심리적 변화, 지금의 정서 상태에 따라 먹는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너무 단 것을 탐식하는 것은 스트레스가 지금 엄청 심한 상태일 수 있는 것이죠. 매운 것을 좋아하는 분은 불같이 화끈한 성격으로 목화 토금수의 이 오행 중에서 뜨거운 화형에 해당되기도 하겠죠. 아마 붉은색 계통을 좋아할 거고요. 급한 성향을 좀 차분하게 진정시키고 싶다면 매운맛을 좀 피하고 검고 어두운 색을 가까이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폭식과 거식하는 것이 좀 문제인데요. 폭식증이 있는 여성은 음식에 대한 욕구라기보다는 이 마음이 공허해서 이 채워놓은 심리적 포만감을 얻으려는 충동입니다. 그런데 채워지지 않죠. 후회하고 구토하고 당분간 먹지 않으려는 거식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감정 기복을 동반한 우울증이 있을 것이니 정신과에서의 치료로 공허함이 채워지면 폭식증, 거식증도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직장 여성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은 상태에서 집에 돌아와 혼자 있을 때 이 허기와 이 공허함이 몰아쳐 오며 배달 음식을 엄청 먹게 된다고 진료실에서 토로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이 스트레스, 불안, 우울 상태로 혼자 있게 되는 상황을 끊어야 되고 또 피해야 합니다. 귀가 전에 꼭 힘든 이런 심리 상태를 해소하는 활동을 잠깐이라도 하십시오. 여유가 되면 명상, 운동, 요가, 산책, 이 좋은 사람과의 즐거운 시간을 좀 보내시고요. 여유가 없으면 공원이나 놀이터에서라도 그 힘든 심리적 상태를 털어버려서 집으로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방법은 식사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죠. 음식점에서 폭식을 하지는 않잖아요. 이 가벼운 포만감은 자기 전까지 혼자라도 허겁지겁 먹는 것을 좀 예방해 줍니다. 자기 전에 여러 시각적 자극이나 먹방을 보지 말고 청각, 듣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현란한 시각보다는 독서도 오디오로 하고 명상이나 수면 음악을 듣는 것은요, 힐링에도 좋고 수면의 질을 좋게 해줍니다. 두 커플의 먹는 풍경을 보면 두 사람의 애정의 상태, 앞으로의 관계를 미리 내다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져 콩깍지에 쑤인 연인이 같이 식사할 때 어떤 모습인가요? 달콤하죠? 마치 정말 묻고 싶은 것은 음식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눈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이 콩깍지가 벗겨진 뒤에 두 사람의 식사 모습은 달라집니다. 매너리즘과 권태기에 빠진 부부를 보면
식사 시간에 대화도 없고 시선도 심드렁하게 음식만 향해 있죠. 좋은 먹거리로 건강을 찾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식습관에 나타난 자신의 문제와 커플 두 사람의 문제를 진단하고 통찰해서 자신을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먹는 풍경으로 그들의 문제를 진단하고 인정한 뒤에 또 먹는 것으로 관계를 치유를 합니다. 여성에게 식사 준비의 스트레스를 좀 줄여주고 추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두 사람이 좋았던 곳에서 외식을 하십시오. 심각한 주제를 꺼내 논쟁하지 말고 그냥 맛에 집중하고 추억도 되새겨 보는 것이죠. 상대에 대한 판단과 비난을 하지 말고 자신이 느끼고 좋았고 힘들었던 자기 표현만 하는 것이고요. 또 듣는 이는 공감해 주시고요. 먹고 대화하고 표현하고 공감하는 것만 반복을 하십시오. 이러면 좋았던 시절처럼 교감하고 같은 편이라는 이 중요한 느낌이 두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이처럼 미각을 이용한 대화는 교감과 소통을 이루어 줍니다. 음식이 문화가 되는 이유는 먹는다는 것에 스며 있는 그 관습과 상징에서부터 심리와 관계의 의미까지 내포되었기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이르는 길은 위장을 경유한다는 말은 진리입니다. 다음은 이 몸이 좋아하는 운동입니다. 어떤 실험이 있습니다. A그룹에는 건강한 음식을 먹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특히 매일 운동을 하는 청년들 수십 명이 있습니다. B그룹은 그렇지 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즉 인스타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며 운동을 일주일에 3시간 이하만 하는 젊은이들이었죠. 사실 대상은 그들의 땀이 스며든 티셔츠입니다. 이 셔츠를 수십 명의 여성이 냄새를 맡게 한 뒤에 호감도 선택을 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짐작이 가시죠? 거의 대부분의 여성이 선택한 결과는 A그룹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 땀에는 이성을 유혹할 수 있는 페로몬 사실 일부였고 대부분은 많은 건강한 성분이 넘쳐났기에 끌리는 것이 당연하였습니다. 공부하고 게임하고 고민하면서 이 머리, 뇌만을 사용하고 있나요? 그렇게 몸을 사용하지 않고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몸은 결국 당신을 무너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예민해지고 짜증 등 감정 기복이 커지면서 무기력해집니다. 두통이 자주 오고 만성 피로를 달고 사며 불면증의 습관이 되고 당뇨병과 이른 나이에 뇌경색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흘리는 땀은 이런 것들을 막아주며 은근한 매력의 소유자로 만들어줍니다. 자, 파리 올림픽도 끝이 났는데요. 성실한 스포츠인은 목표에 진정성 있게 한 걸음씩 성실히 다가갑니다. 참 멋진 모습이죠. 이들은 생각도 건전하고 마음이 꼬이지 않고 밝은 인성입니다. 우선 웃으면 기분이 좋아지듯 이들처럼 그냥 운동을 해버리면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평온해집니다. 조선시대의 성군이었던 종조대왕과 그 아버지 사도세자, 할아버지 영조 임금에 얽힌 그 가족사와 그들의 심리에 관심이 가서 도서관에서 그 사료와 심리학을 공부하는 백발이 성성한 지인을 알고 있습니다. 참 멋지죠. 입시와 취업을 위한 공부만 해왔고 이렇게 마음이 끌리는 것에 몰입하는 이 즐거움이 이제 처음인 것이 참 속상하다고 하시더군요. 자, 다행히 아직도 인문학의 열풍이 사그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IT 기업의 면접에서 인문학적인 질문이 대부분인 것은 이미 오래된 현상입니다. 밥벌이와 관계없이 하는 순수한 학문이었는데 이젠 밥벌이에 필수적입니다. 그러니 직장인과 중장년은 살다가 화두를 풀거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문학, 역사, 철학의 이 인문학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먹고 사는 게 바쁘며 스스로 낮은 경제계층이라 여기는 분일수록 인문학은 사치나 그림의 떡이 아닙니다. 마음까지 가난해지지 않는 방법으로서 각박한 삶에서 한 발짝 물러나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해주며 앞으로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판을 마음에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공부하다가 글쓰기에 몰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직장에서 쓰는 보고서,
취미 동아리의 일상을 올리는 글과 댓글, 유튜브를 만들어 대본을 적어 보는 것 등이 모두 다 글쓰기지 않습니까? 자신의 블로그를 만들어 관심 있는 컨텐츠를 올리는 것, 취업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나를 잘 어필하는 이력서를 멋들어지게 적는 것도 글짓기입니다. 단언컨대 글을 짓는다는 것은 내 생각을 정리하며 내 시간을 돌아보는 것이며 관심사에 몰두하며 진정성 있게 접근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글쓰기는 공부의 종합 선물 세트인 거죠.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나를 위한 선물입니다. 자, 이렇게 행복의 7가지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또 고개를 끄덕일 요소 드리겠죠. 중요한 것은 이 7 형제를 남들의 이야기로 구경하시지 말고 여러분의 옆에 항상 두시는 것입니다. 항상 의식하고 챙겨주고 일상에서 세팅해 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루틴에 이 아이들을 넣어서 습관이 되도록 해 보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행복한 시간이 꾸준히 올 것이고 행여 고통이 오더라도 오래 머물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고통을 잘 보내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이고 행복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는 것이겠죠. 감사합니다. 마인드닥터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